하와이라. 아버지가 내 앞에서 처음으로 하와이란 말을 꺼낸 것은 내가 14살 때 설날이었다.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는 하와이를 타락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54살이었고 조선 국적을 갖고 있는 소위 제1조선인이었으며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였다. 신년 연휴가 끝나자마자 하와이로 가기 위해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째서 한국의 제주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조선 국적이며 어째서 하와이에 가기 위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어릴 적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옛날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부모가 일본의 군수공장에 징용을 당하는 바람에 어린 아버지도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일본이 패하고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니었다. 이어 일본 정부로부터 볼 일이 없어졌으니 돌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허둥대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선 반도가 소련과 미국의 알력으로 북조선과 한국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다. 일본에 있어도 상관은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아버지는 북조선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유는 북조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과 일본에 있는 조선인에게 한국 정부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연으로 아버지는 조선 국적을 지닌 소위 제1조선인이 됐다. 젊은 나이에 두 번째 국적을 갖게 된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하와이 때문에 세 번째 국적 취득에 나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조선은 미국과 수교가 없어서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 아버지는 조총련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요원이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자세한 것은 쓰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조총련의 눈은 언제나 북조선만 향하고 있지 제1조선인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오랜 활동을 거쳐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조선과 조총련에 실망을 하고 있을 무렵 아버지는 하와이란 인력에 이끌렸다. 민단의 간부가 손을 써준 덕분에 신청은 아무 문제 없이 접수됐고 불과 2달 만에 아버지는 새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도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이따금 농담 비슷하게 내게 말했다. 국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네 녀석은 어느 나라 국적을 사고 싶으냐? 학교에 다닌 까닭은 거기에 친구가 있기 때문이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피를 나눈 형제 같았다.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변함없는 얼굴들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일관 교육을 받는다. 그런 우리들 사이에는 우정 이상의 것이 싹튼다. 그리고 그렇게 싹튼 것을 성장시키는 것은 역시 차별이란 양분이었다. 어이없는 얘기지만 쇼와 천황이 태어난 날인 4월 29일에는 해마다 체육계와 이 민족계 일본 학교 패거리들이 조선인 사냥이라며 우리들을 괴롭히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으로 등하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들은 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좋다 마다 할 것도 없이. 그렇다. 학교는 싫었지만 친구들과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 확실한 것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설사 그것이 아주 조그만 원으로 완결되어 있어 나를 답답하게 올가매고 있다 해도 그 밖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내가 기적적으로 일본 고등학교에 합격해 보란듯이 진학하자 그때까지 줄곧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자연히 멀어져 갔다. 그놈들에게 나는 결국 외부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일이는 그대로 민족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나와 정일이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일단 입시는 칠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막연한 기분에 불과했다. 어떤 대학이든 결국은 회사원 양성소나 다를 바 없으니 나는 그런 곳에 볼 일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원이 돼봤자 국적 때문에 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직에 시달려야 하다니 나로서는 사양이다. 정일이는 일본 대학에 진학해 교직 과정을 이수한 후 선생이 될 생각이었다. 그것도 민족학교에. 전에 민족학교를 종교의 교단 같은 것이라고 말한 적 있지? 나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하지만 종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약한 인간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민족학교라는 교단도 절대로 필요한 곳이야. 난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부터 교단 속에 있었어. 강하고 약하고에 관계없이 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가 일본 학교에 갔다면 죽어라 이 짐에만 당하다가 자살했을지도 몰라. 나 같은 어린 양을 위해서 교단은 필요해. 난 말이지, 일본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교단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 후배들이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넌 틀림없이 훌륭한 교주가 될 수 있을 거야. 김일성이 죽고 난 후부터 교단도 변화하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바깥 세계에도 눈을 돌리고 있고, 내가 돌아갈 즈음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임 같은 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내내 숨기고 있었던 일이 있어. 나 자신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저 말이지, 난 일본 사람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말한 그대로야. 나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야. 그럼 어딘데? 한국.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조선 국적이었어. 앞으로 석 달 후에는 일본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1년 후에는 미국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죽을 때는 노르웨이일지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적 따윈 아무 의미도 없다는 소리지. 침묵, 침묵, 침묵. 간신히 사쿠라이가 입을 열었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아빠가 한국이나 중국 남자하고 사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아빠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했어. 너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구별하지? 어떤 식으로라니? 국적? 아까도 말했지만 국적 따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 태어난 곳이라든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그렇다면 부모의 직업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외국 국적을 갖고서 일본으로 돌아온 2세는 그들은 일본 사람이 아닌가? 부모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겠지. 요컨대 어느 나라 사람이란 건 뿌리의 문제란 말이지. 그렇다면 묻겠는데, 뿌리는 어디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만약 너희 증조 할아버지에게 중국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하면 넌 그럼 일본 사람이 아니겠네?
너의 사쿠라이란 성은 말이지, 원래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에게 붙여진 성이야.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스기하라가 하는 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어. 왠지 겁이 나. 내 이름은 츠바키야. 사쿠라이 츠바키. 벚꽃하고 동백꽃이 둘 다 들어있는 이름이라니 너무 일본적인 것 같아서 가르쳐주기가 싫었어. 내 진짜 성은 이소룡의 이. 너무 외국 사람 같은 이름이라서 이렇게 너를 잃는 게 두려워서 가르쳐줄 수 없었어. 난 미야모토라고 하는데 모르겠지? 너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은 학년이었는데. 뭐야, 용건이? 실은 나 너하고 같은 제1이야. 미야모토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리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호의적인 반응을. 그러나 난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난 너하고 달리 줄곧 일본의 의무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 하지만 난 한국인이야. 만약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난 한국계 미국인이란 지위를 부여받고 그와 동시에 미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도 부여받았을 거야. 그리고 인간 대접도 제대로 받았을 거야. 그러나 이 나라는 다르지. 내가 그 어떤 일본 사람보다 모범적인 인간이 된다 해도 국적이 한국이면 인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동하냐 배척이냐. 이 나란 두 개의 선택 가능성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면 되잖아. 이 나라의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야? 패배라니? 너 구체적으로 뭐와 싸우고 있는데? 더구나 네 민족심이 국적을 바꾼다고 없어지는 거냐고. 난 지금 제일 젊은이들을 모아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 모임엔 북조선이니 한국이니 조총련이니 민단이니 그런 구별이 전혀 없어. 단지 제일의 권리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자는 그런 모임이야. 너도 그 모임에 참가하지 않을래? 난 동참하지 않을 거야. 괜찮다면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네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고 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난 누구하고도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하려는 일을 나 혼자서 하고 싶은 거야.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봐. 하지만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이 나라에 짓밟혀 있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국적을 바꾼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 같은 것에 새롭게 편입되거나 농락당하거나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이제 더 이상 커다란 것에 귀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젠 사양하겠어. 나는 교실 구석으로 피난하는 미야모토의 등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는 도전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대사를 읊어줄까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한테 배운 그 말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노소이 코리아노, 니소이 하포네스, 조소이 데사라이가도. 나는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떠다니는 일개 부초다.